안녕 서신이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관리 방법이나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 그리고 그에 맞는 제품들까지 오늘 전부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안 하고의 결과 차이가 되게 컸어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면은,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겪게 되는 피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부 문제는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맞물리는 반면에, 여드름은 가장 피부가 좋은 그 청소년 시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의 피부 관리가 평생 피부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여드름이 나고 안 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드름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 흉터, 모공, 그리고 이제 유수분 밸런스 깨지면은 탄력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드름은 또 성인이 돼서까지도 쭉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만큼 중요한 관리는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피부과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한때 여드름러였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가장 효과적인 여드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안 씻어서, 베개피가 오염돼서, 아니면은 기초 제품이 나랑 안 맞아서, 이런 좀 외부적인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이유로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 피부과에 여드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씻고 베개피도 잘 빨고, 그리고 이미 좋은 제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히려 과하면 과했지. 그래서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 변화랑 식습관 개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호르몬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여드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이었어요. 뭐 그냥 그 피부과에서 다들 하는 얘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거든. 그러니까 여드름러 분들이 대부분 되게 간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력이 필요한 거는 너무나도 다들 잘하는데, 절제력이 필요한 거는 오히려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은 어떤 영양제가 좋고 뭐를 먹는 게 좋고, 이런 돈으로 해결하는 건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담배 끊기, 뭐 술 끊기, 밀가루 끊기, 이런 좀 절제력이 필요한 것들은 잘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관리법은, 일단 청소년들, 뭐 기본적인 관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난다? 무조건 피부과를 먼저 가시는 게 맞아요. 약 처방 받고, 압출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야식 금지에 설밀티유 줄이기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이 식습관 개선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 마찬가지로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 설밀티유를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세요. 왜냐면 그 청소년들이랑 회복력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장기들 기능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염증 수치를 낮추려면은 줄이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탕은 설탕을 부르고 밀가루는 밀가루를 부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더 먹고 싶어. 그냥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정말 장담하는데 99%는 개선이 될 거예요. 뭐 잠 잘 자기, 술 담배 끊기,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한데, 제 경험상 이 식단 관리랑 야식 끊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개선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클렌징 방법이랑 기초 제품, 그리고 여드름 패치 사용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건데, 뭐 이것도 적재적소에 잘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클렌징은 이제 여드름러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클렌징 횟수를 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드름러 분들은 이제 개기름이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수를 너무 작게 한다던가, 막 너무 뽀득뽀득하게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만 더 예민해져요. 하루에 2번만 해줘도 충분하거든요. 유분은 뭐 약 처방이라든지 기초 제품으로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닭띠 거고, 저도 여드름러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클렌저. 일단 손을 닦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시고, 절대로 뽀득뽀득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분도 되게 중요해요. 최대한 많이 하되 손이랑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닦을 때도 이렇게 톡톡톡 닦아주시고, 이런 좀 얼굴 전용 수건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빨리 기초를 발라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른 라인들이랑 같이 쓰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 라인을 쓰는 동안에는 쭉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나는 좀 잡티도 있는 편이고 탄력 개선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여드름 다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바꾸던지 뭐 혼용을 해서 쓰던지 하시고, 여드름 잡는 게 1순위다? 케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사용하고 있는 여드름 라인 한 가지만 쓰세요. 물론 생리나 뭐 원래 없던 여드름 때문에 그때만 응급처치용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여드름 케어가 1순위일 때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분을 고르는 건데,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성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여드름 관리를 할 때는 토너, 세럼, 크림 이 전부 라인 전체를 다른 기능성들 섞지 말고 이 트러블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내 피부에 뭐 자극이 되진 않는지 요런 거를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너도 여드름에 좋은 거, 세럼도 좋은 거, 크림도 좋은 거. 어차피 피부에 흡수되는 유해 성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궁합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림이 메인이야. 그러면 토너는 결정리, 세럼은 수분감. 나는 세럼이 메인이야. 예를 들면 염증을 낮춰주는 성분이 메인이야. 이럴 때는 나머지 기초로 유수분 잡아주고 수분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짜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궁합이 잘 맞는 거를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 립스틱 발색처럼 막 눈에 보여가지고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얘예요. 징크테카 세럼. 얘는 이제 징크가 주 성분이고 브링그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드름 라인은 이제 성분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아하, 바하, 티트리, 캐모마일, 병풀, 아젤라산 뭐 되게 많은데, 얘는 이제 염증 완화랑 피지 조절 효과에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심지어는 경구용으로도 처방하는 게 징크예요. 아연. 제가 원래 여드름 라인은 잘 테스트를 안 하는데 이게 오령에서 그 여드름 라인이 1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써봤던 건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형은 그냥 이런 묽은 콧물 제형이에요. 쭉 흐르는. 그래서 되게 흡수가 잘 되고 뭐 묻어나고 뭐 끈적이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여름에 쓰기가 딱 좋아요. 향은 이제 아무래도 여드름 라인이다 보니까 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냄새? 얘 가장 큰 장점을 말해보면은, 원래 트러블 기초들이 아무리 좋아도 예방 효과가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올라와 있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막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장기간 써야지 이제 서서히 잡히는 건데, 근데 얘는 이미 올라온 애들도 그 진정되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거든요. 요거는 며칠짜리, 이거는 지금 짜야 돼, 요거는 냅둬야 된다. 근데 이제 곧 터질 애들 빼고는 길어야 3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피부과에서 이 징크 성분을 되게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징크가 피지 조절이랑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데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성 트러블 말고 뭐 좁쌀이라든지 블랙헤드도 되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뭐 여드름러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리 상비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이 성분 중에 포인트가 이제 징크도 징크인데 이름이 징크테카잖아요. 그 테카가 시카 아시죠? 그 시카의 업그레이드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카가 병풀 그대로를 추출을 했다고 하면은, 테카는 이제 그 병풀에서 가장 효과 좋은 그 고순도 성분 3가지만 뽑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카보다 진정 효과가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비싸고 트러블에 좋은 탑 성분 2가지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바를 때 팁이, 요거는 이제 피부과에서 관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알로에 겔이랑 같이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짜가지고 펌핑 쭉 짜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진정 효과도 더 높아지고 보습에도 더 좋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촬영하고 나서 이후에 일정이 없어가지고 이 위에 이제 마무리 크림을 또 바를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침에는 이제 기초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크림 빼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만 발라줘도 화장도 되게 잘 먹고 보습도 되게 오래 가요. 너무 편해. 그리고 이 알로에 겔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 상비템이기 때문에 제가 안 써본 게 없는데, 다 필요 없고 수분감 그리고 순한지 아닌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둘 다 상타치예요. 그리고 알로에 겔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간혹 알로에 함유량 낮은 애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당연히 돼요.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뭐 피부 열감 내려줄 때나 뭐 피부 뒤집어졌을 때 되게 편하게 쓰기 좋아요.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이 크림으로 발라주는데, 수딩 크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브링그린에서 티트리랑 시카 성분을 합쳐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든 성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가볍죠. 그러니까 원래 트러블 라인들이 이제 유분 잡는 것 때문에 보습력이 살짝 아쉬운데, 요거랑 같이 쓰면은 이제 사용감까지 잡혀가지고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원래 여드름 피부한테 가장 좋은 게
피부 온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도만 낮춰줘도 여드름은 줄어들고 보습력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발라주기만 해도 5.6도나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썼을 때 뭐 효과로 보나 뭐 사용감으로 보나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여드름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 물론 기본적인 관리를 했을 때예요. 요 영상 업로드 되고 나서 이제 6월 초에 바로 오령 세일 하거든요. 더보기란에다 넣어드릴 테니까 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번에는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영상을 본 우리 소신이 분들에 한해서 구매 혜택을 추가로 받아왔어요. 다만 이제 선착순 100명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 여드름 패치 활용법.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드름은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베스트는 짜기 전에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여드름 패치만 잘 활용을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상황마다 필요한 패치 종류, 그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드름 패치는 종류가 진짜 많은데 크게 나누면은 단순해요. 짜기 전에 붙이는 거, 짜고 나서 붙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짜고 나서는 굳이 여드름 패치 붙일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효과만 봤을 때는 듀오덤 붙이는 거를 더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짜고 나서는 안 건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여드름 패치는 8시간이 맥시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관상 이렇게 불편한 상황일 때만 얇고 티 안 나는 패치들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 붙이면 되고, 빨리 좀 자극 없이 아무는 게 목적이다 할 때는 그냥 듀오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드름을 짜기 전에 붙이는 패치인데, 우선 그 여드름 끝에 뭐 노랗거나 하얗게 이렇게 머무르진 애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짜야 되는 애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우리 세수할 때 간혹 뭔가 튀어나온 거는 없는데 주변이 아파. 곧 나올 예정인 거거든요. 완전 조기에 발견한 거죠. 그런 애들이나 살짝 빨갛게 올라온 애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드름인데 아직 여물기 전이야. 이런 애들에 이제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붙였을 때 이게 여물지가 않고 없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어떤 패치인지가 중요한데, 마그네슘이랑 이제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주성분인 패치가 있어요. 원래는 마그네슘이 뭐 효과가 되게 빠르거나 효과가 좋거나 이런 성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니들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그 잠재워주는 효과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패치들보다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만큼 좀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붙여놓고 이제 8시간이 맥시멈인데 절대로 그 시간 넘지 않게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수분 패치나 하이드로 패치랑 착각을 해가지고 하루 내내, 어떤 분들은 2, 3일씩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밤에 붙여놨다가 아침에 떼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제 경험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 축적된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제 경험들 참고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